건강스와 함께하는 프리미엄 건강정보. 6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어른에 비해 소화 능력이 떨어져 잡곡을 완전 분해하지 못해 제대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잘 안 먹고 복통을 호소하거나 성장 부진이 나타난다면 잡곡밥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스입니다. 오늘은 건강에 좋다는 잡곡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잡곡밥은 여러 종류의 곡물을 혼합하여 만든 밥으로 이로 인해 다양한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곡물의 혼합은 건강에 다방면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며 특히 장 건강 개선, 혈당 조절, 심장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잡곡밥은 이처럼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잡곡밥은 백미에 비해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고 건강에 유익한 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잡곡밥의 주요 효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 소화 건강 도움을 줍니다. 잡곡밥은 백미보다 식이섬유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변비를 예방하고 소화 기능을 개선하며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줍니다.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공급해 줍니다. 잡곡밥에는 백미에는 부족한 비타민 B1, B, B6, E, 엽산, 철분, 마그네슘, 칼륨, 아연 등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면역력 증진, 피로 해소, 혈액순환 개선, 뼈 건강 강화, 빈혈 예방 등의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잡곡밥에 함유된 다양한 항산화 물질들은 노화 방지, 암 예방, 심혈관 질환 예방 등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혈당 조절 및 당뇨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잡곡밥의 식이섬유는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여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당뇨병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콜레스테롤 감소 및 심혈관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잡곡밥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피부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잡곡밥에 함유된 비타민 B, E 항산화 물질들은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잡곡밥에 함유된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은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잡곡밥과 렉틴. 렉틴은 식물에서 발견되는 단백질의 일종으로 주로 콩류, 곡물, 일부 채소 및 과일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잡곡밥 같은 다양한 식품에 포함될 수 있으며 건강에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미칠 수 있습니다. 렉틴은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항산화 및 항균 특성을 가지고 있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능으로 인해 적절한 양의 렉틴을 섭취하는 것은 건강한 생활 방식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렉틴은 소화효소로 분해되지 않아 소화 시스템을 통과하면서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장 내벽에 부착해 장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장의 투과성이 증가하여 유해한 물질이 혈류로 침입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염증 반응을 촉진하고 자가면역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렉틴은 철분, 칼슘, 아연과 같은 중요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하여 영양 결핍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식단에서 이러한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렉틴은 소화불량, 가스, 팽만감 등의 소화계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렉틴에 민감한 사람들은 잡곡밥을 포함한 렉틴이 풍부한 식품 섭취 후 증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곡물과 콩류는 잘 씻고 충분히 담근 후 제대로 요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러한 처리 방법은 렉틴의 함량을 줄이고 소화를 돕는 동시에 잡곡밥의 건강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식품 처리 방법을 통해 렉틴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면서도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잡곡밥과 글루텐. 글루텐은 많은 제품, 특히 빵에서 질감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소화 불편, 알레르기 반응, 심지어 자가면역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글루텐 민감성은 글루텐 섭취 후 발생하는 비자가면역 반응으로 소화불량, 복통, 팽만감, 설사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감성은 글루텐을 소화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흔히 보이며 글루텐 섭취를 줄이면 증상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셀리악병은 글루텐에 대한 더 심각한 반응으로 자가면역 반응으로 인해 장내 육모가 손상되어 영양소 흡수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셀리악병 환자는 글루텐을 전혀 섭취해서는 안 되며 섭취 시 체중 감소, 빈혈, 피로감, 불임 등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밀 알레르기도 글루텐과 관련된 건강 문제 중 하나로 면역 체계가 글루텐을 해로운 물질로 잘못 인식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이는 호흡곤란, 피부 발진, 구토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글루텐에 대한 반응은 개인마다 다르며 모든 사람이 글루텐 섭취로 인해 문제를 겪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글루텐에 민감하거나 셀리악병, 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글루텐이 함유된 식품을 피해야 하며 대체 식품을 선택하여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글루텐이 포함된 잡곡밥과 같은 식품이 소화계 문제, 영양 결핍,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글루텐 민감성이나 관련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글루텐 없는 식단을 유지하여 자신의 건강을 적절히 관리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 통곡물은 우리 몸에 다양한 영양소를 공급하고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처리로 인해 렉틴, 피틴산, 글루텐과 같은 독성 물질이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이는 소화불량이나 영양소 흡수 저해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간단한 방법으로 이런 물질의 영향을 줄이고 안전하게 통곡물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먼저 통곡물은 깨끗이 씻어 먼지와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통곡물을 충분히 불리는 것입니다. 통곡물을 몇 시간이나 하룻밤 동안 물에 담가두면 렉틴이나 피틴산 같은 독성 물질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불린 통곡물을 발효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발효 과정을 거치면 유익한 박테리아가 독성 물질을 분해하고 소화를 돕고 영양소 흡수를 촉진합니다. 예를 들어 발효된 통곡물 빵이나 죽은 소화하기 쉽고 영양소도 풍부합니다. 5종류 이상 섞지 말아야 합니다. 잡곡밥은 5가지 곡물만 선택해 조리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은 종류의 잡곡을 넣어 밥을 하면 오히려 영양 효과가 떨어지고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구석대 연구팀이 5곡, 8곡, 16곡, 17곡, 20곡, 25곡의 혼합 잡곡 영양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5곡의 단백질, 무기질 함량이 가장 높았으며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 효과가 가장 우수했습니다. 적절한 곡물 25개를 사용해 쌀과 잡곡을 4:1 비율로 섞어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6세 미만 아이 성장 부진의 원인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잡곡밥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잡곡은 정제된 백미보다 식이섬유가 많아 소화에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소화 기능과 치아가 나쁜 노약자나 소화기 질환이 있는 사람은 소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잡곡을 갈아 부드러운 죽 형태로 먹으면 소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환자는 잡곡 속의 칼륨과 인해 체외 배출에 문제가 생겨 혈중 농도가 과다하게 높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6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어른에 비해 소화 능력이 떨어져 잡곡을 완전 분해하지 못해 제대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잘 안 먹고 복통을 호소하거나 성장 부진이 나타난다면 잡곡밥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세 미만의 어린이는 잡곡밥을 피하고 6세 이상은 10% 정도 잡곡을 섞고 서서히 비율을 늘려나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쌀과 잡곡의 황금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성인의 경우 밥맛과 영양 균형을 고려하면 쌀 70%의 잡곡 30% 정도가 권장되며 소화력과 취향에 따라 잡곡 비율은 60%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잡곡은 쌀에 비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으니 천천히 식사하고 더 충분히 씹어야 합니다.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처럼 과거 한국인에게 밥은 주된 탄수화물 공급원이자 에너지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밥 말고도 밀가루, 설탕 등의 형태로도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잡곡에는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 필수 아미노산 폴리페놀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고른 영양 섭취를 위해 잡곡밥을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잡곡밥별로 몸에 좋은 곡물과 그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혈당 조절에 좋은 추천 잡곡은 보리, 현미, 퀴노아, 아마린스 등이 있습니다. 보리는 식이섬유, 비타민 B, 미네랄이 풍부하고 혈당 조절, 콜레스테롤 감소, 소화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현미는 식이섬유, 비타민 B,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혈당 조절, 혈액순환 개선,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퀴노아는 식이섬유, 단백질, 미네랄이 풍부하고 혈당 조절, 혈압 조절, 콜레스테롤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아마란스는 식이섬유, 단백질, 미네랄이 풍부하고 혈당 조절, 혈압 조절, 빈혈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혈압 조절 잡곡밥에 도움이 되는 잡곡으로는 보리, 수수, 녹두, 검은콩 등이 있습니다. 보리는 식이섬유, 비타민 B, 미네랄이 풍부하고 혈당 조절, 콜레스테롤 감소, 소화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수수는 식이섬유, 비타민 B, 미네랄이 풍부하고 소화 건강 개선, 빈혈 예방,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녹두는 식이섬유, 단백질, 비타민 B, 칼륨이 풍부하고 혈압 조절, 혈당 조절, 소화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검은콩은 식이섬유, 단백질, 비타민 B,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고 혈압 조절, 혈당 조절, 콜레스테롤 감소, 눈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잡곡은 현미, 흑미, 귀리, 아몬드 등이 있습니다. 현미는 식이섬유, 비타민 B,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혈당 조절, 혈액순환 개선, 노화 방지, 피부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귀리는 식이섬유, 비타민 B, 미네랄, 베타글루칸이 풍부하고 혈당 조절, 콜레스테롤 감소, 피부 건강 개선,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아몬드는 식이섬유, 단백질, 비타민 E,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혈압 조절, 콜레스테롤 감소, 피부 건강 개선, 뇌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잡곡이 몸에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종종 소화불량을 겪거나 신장질환이 있는 당뇨병 환자는 흰쌀밥을 먹는 게 좋습니다. 잡곡은 소화 흡수율이 낮아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대장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수소, 탄산가스가 장을 자극할 위험이 높습니다. 평소 소화가 잘 안 된다면 잡곡과 백미의 비율을 37로 맞추는 게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 어린이 등은 잡곡과 백미의 비율을 19 정도로 맞추는 게 좋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의 경우 잡곡의 풍부한 인성분이 잘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흰쌀밥을 먹고 섭취량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많은 이로운 효과를 얻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지인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같이 건강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